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B-52H는 미 공군의 역사상 최장수 전략 폭격기이며 제트 엔진 8개를 장착하고 있다. 현재 운용되는 B-52H는 마지막으로 제작된 해가 1962년으로 2023년 기준 61년 된 기체이다. 1952년 첫 비행에 성공한 후 1955년에 배치된 B-52는 현재도 업그레이드와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 합중국 전략사령부의 주력 폭격기이다. 워낙 오래된 기종이다 보니 가족이 3대째 B-52 조종사가 된 사례도 있다. 전장 48.5m, 전폭 56.4m, 전고 12.4m, 최고 속도 시속 1050km, 항속거리 16,327km로 제급유 없이 태평양을 건널 수 있다. B-52H는 장거리 폭격 능력을 갖고 있는 데다 핵탄두 탑재 저고도 비행, 장거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을 실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담제 적국의 지대공 미사일 방어망 밖에서 핵탄두 탑재 장거리 미사일로 표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 폭격기다. B-52H는 핵탄두 적재가 가능한 AGM-129 순항미사일, AGM-86A 순항미사일 외에도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AGM-84 합분 중대함 미사일, AGM-142 랩터 지대지 미사일, 제2담과 재래식 폭탄, GPS형 관성유도 폭탄 등 모두 32톤의 무기를 적재할 수 있다. 미군의 3대 전략 폭격기는 B-52H, B-1B 랜서, B-2 스피릿으로 B-52H는 속도가 느리지만 가격이 1,000억 원으로서다. B-1B 랜서는 초음 속의 속도를 내지만 가격이 5,000억 원으로 비싸고 B-2 스피릿 폭격기는 스텔스 성능을 가진 대신 속도는 느리고 가격은 2조 원으로 매우 비싸다. B-1B 랜서와 B-2 스피릿 폭격기는 2030년대 초 폐역이 예정되었지만 압도적인 가성비인 B-52H를 엔진 개량을 통해 최소 2050년대까지 운용할 예정이다. B-52H는 베트남전, 골프전, 이라크전, 아프간 전쟁 등에 모두 참전했는데 B-52H가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것은 베트남 전쟁부터로 1972년 미군이 북베트남을 공습한 라인베커2 작전 때에는 729회 출격에 15,000톤 이상의 폭탄을 지상에 쏟아부었다. 걸프전 때도 1,600회 이상 비행하면서 25,000톤의 폭탄을 이라크에 투하했다. 이는 다국적군이 사용한 전체 폭탄의 4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B-52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볼 수 있는데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B-52는 베트남전 당시 사용하다 퇴역한 D타입으로 미 애리조나주 투산에 보관하던 것을 가져온 것이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 B-52가 전시된 곳은 영국 왕립공군 박물관과 우리나라 용산 전쟁기념관밖에 없다. 니미츠 항공모함. 니미츠함은 미 합중국 해군이 주력 운용 중인 핵추진 항공모함이며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1번 함을 말한다. 니미츠급 이전은 엔터프라이즈급, 이후는 제럴드 R 포드급으로 나눈다. 초기형 니미츠급과 중기형 시어도어 루스벨트급, 후기형 로널드 레이건급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미 해군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인 항공모함은 제럴드 R 포드를 포함하여 총 11척인데 그중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10척으로 미국 항공모함 전력의 중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대부분 미국 역대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여 함명을 짓지만 1번함인 네임십 니미츠는 태평양 전쟁 영웅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 제독의 이름을, 3번함 칼 빈스는 하원 의원 이름이고 7번함 존 C 스테니스도 상원 의원으로 이 원칙에서 제외되었다. CVN-68 니미츠함은 1975년 5월 3일 취역했고 길이 332.8m, 폭 76.8m로 축구장 3개 정도의 크기에 선박바닥에서 한교 가장 높은 곳까지 약 23층 건물 수준의 규모의 크기를 자랑한다. 배수량 10만 톤 이상, 승조원 3,200여 명, 항공대인원 2,400여 명, 총 5,600여 명에 이른다. 항공모함은 대원들이 임무에 따라 서로 다른 색상의 복장을 입는데 이유는 담당하는 주요 임무가 다르기에 알아보기 쉽고 임무를 마친 아군 전투기나 군 항공기가 항공모함으로 들어올 때 조종사가 멀리서부터 보이는 유니폼 색상을 보고 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가압수형 원자로 A4W 2기가 탑재되어 있다.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로 4개의 스팀 터빈을 가동시켜 얻은 26만 마력의 힘으로 최고 속도 30노트, 분당 최대 12대를 이함시키고 78톤의 물체를 135노트까지 가속시키는 4개의 사출기로 함재기를 날려보낸다. 이론상 20년 이상 순항이 가능하다. 이전의 8기 원자로를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급보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안정성이 좋으며 유지 보수가 편리하다.
항공모함의 최대 장점은 비행장 없이 비행기를 날리는 것으로 주변 지역의 제공 우세를 점하고 정찰, 관측, 대함 공격, 지상 지원 등을 한다. 니미츠 항공모함은 림7 시스페로우 함대 공미사일처럼 자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무장은 갖추고 있으나 적 공격에 취약하여 방어는 항모 전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지스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 호위 전력이 담당하며 적 잠수함 공격에 대비해 수중에는 핵잠수함 2에서 4척이 항상 따라다닌다. 탐재기로는 대공대지 대함용 F-28, A, B, C, D, 레거시 후넷, F-28, E, F, 슈퍼호넷, F-35C 라이트닝 II, 전자전기는 E2 호크아이, EA-18G 그라울러, 대자매기는 MH-53 페이브로 SH-60 시호크 등 90여 대를 탑재한다. 미국 니미츠급은 10번함 조지 부시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설계와 개념의 항모를 건조했는데 새로운 항공모함은 제럴드 R 코드급으로 명명되었다. MQ-1C 그레이 이글 MQ-1C 그레이 이글은 중고도 다목적 무인기로 미군의 대표적인 정찰 무인기 MQ-1 프레데터의 개량형이다.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사가 개발했다. 길이 8.5m, 날개폭은 17m, 높이 2.1m에 최대고도 8,840m, 항속거리 400km, 최고속도 시속 280km, 채공시간은 30시간 이상이며 외부 연료 탱크 장착 시 50시간 비행이 가능하다. 스텔스 형상으로 설계됐고 저소음으로 적의 탐지가 어렵다. 그레이 이글은 합성계 그레이더 SAR과 GMTI 지상이동 표적지 시장치로 주간 및 야간 그리고 악천 후에도 지상 지형도를 만들거나 지표를 관측하고 차량 같은 지상의 이동 목표를 탐지할 수 있다. 테러 등에 이용되는 급조 폭발물도 탐지 가능하다. 그레이 이글의 무장은 레이저 유도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사기, AIM-92 스팅어 미사일 패기, 최신 소형 정밀 유도 폭탄인 GBU-44B 바이퍼 스트라이크 지상폭탄 사기를 장착할 수 있다. 주한미군 2사단은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그레이 이글을 개량한 그레이 이글 ER 12대를 배치해 운용하고 있는데 그레이 이글 ER은 기존 그레이 이글에 비해 엔진 출력이 증가하고 비행시간과 무장 탑재량이 50%가량 늘어나 최대 42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이 400km에서 1000km로 확대됐다. 아파치 헬기 조종사가 110km 이내 그레이 이글 ER을 원격 탐지하고 그레이 이글 ER로 받은 정보를 활용해 아파치 헬기가 직접 공격에 나서거나 위험 지역일 경우 그레이 이글 ER이 직접 타격 임무까지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 합동 체계이다. 2023년 그레이 이글이 3.5km 밖 비행 중인 무인기를 헬파이어 미사일로 격추한 것이 공개됐는데 그동안 드론이 자폭 공격 형태로 무인기를 격추한 사례들은 있지만 비행 중인 드론이 미사일로 무인기를 격추한 것은 그레이 이글이 처음으로 유사시 북한의 소형 무인기 등을 격추하는데 그레이 이글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 AIM-9X 블록2 사이드와인더는 미국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독사의 일종인 사막방울뱀을 별칭으로 사용하는데 날아갈 때 모습이 뱀의 움직임과 비슷하고 뱀의 사냥 방식처럼 적외선으로 목표물을 추적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제작사는 미국 레이시온사이다. 1953년 처음 생산되어 AIM-9X 블록2까지 꾸준한 개량을 거쳐 현재까지 주력 공대공 미사일로 사용 중이다. 길이 2.85m, 직경 12.7cm, 무게 90kg, 탄두 중량 9kg, 속도 마하 2.5, 사거리는 30에서 40km, 탄두는 충격 및 근접 신관으로 작동해 직접 타격 및 목표에 가까운 거리로 지나갈 때 폭발해 타격을 입힌다. AIM-9X는 이전 모델과 다르게 추적 편향 노즐과 연동된 꼬리 날개를 움직여 미사일을 제어한다. 로켓의 추진 방향을 바꾸는 추적 편향 기술 덕분에 하나드론은 할 수 없는 60G 수준의 아주 극단적인 기동도 가능해졌고 스텔스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하나드와 꼬리 날개가 소형화됐다. AIM-9X 탐색기는 열 영상 방식을 사용해 적기의 플레어 같은 기만체에 잘 속지 않는다. 2023년 미국에서 중국 정찰 풍선 격추에 사용된 것처럼 여론이 거의 없는 물체의 요격에도 사용할 수 있다. AIM-9X 블록2는 탐색 범위가 기존 전방 68도 수준에서 90도로 넓어졌고 발사 전 자동 추적 모드와 발사 후 자동 추적 모드가 모두 가능하다. 미국 공군은 AIM-9X를 공대지 미사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사 시험을 했는데 66%의 명중률을 보인 바 있다. F-16V 바이퍼 F-16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개발 생산하고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초기형은 1972년에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지속적으로 개량되고 생산되는 베스트셀러 전투기 기종이다. F-16 바이퍼의 정식 명칭은 F-16CD 블록 70-71로 2012년 처음 공개된 후 2015년 비행에 성공했고 현재 세계 여러 국가에서 운영 중인 대부분의 F-16을 F-16V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F-16V 외관상의 특징인 날개 위에 튀어나온 것은 보조 연료 탱크의 일종인 CFT이다. CFT는 일체형 연료 탱크로 제트기의 공기역학적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비행 거리 증가를 제공하고 지상에서 탈착이 가능하다. 기존 F-16 전투기의 기계식 레이더를 5세대 전투기 F-35의 능동전자주사 A사 레이더의 축소 버전인 AN/APG-83 세이버로 교체했는데 이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370km, 고속 비행하는 표적은 동시 추적 20개 이상 가능, 최우선 표적 6개를 동시에 추적 탐지할 수 있다. F-16V는 내부 체계가 통합되어 전자전 대응이 가능하고 최신형 임무 컴퓨터, 디지털 조종석 등으로 업그레이드됐다. 또 자동지상 추락 방지 장치 오토GCAS를 도입, CFIT로 알려진 F-16 조종사 사망자의 75%를 차지하는 항공기 충돌 추락 사고를 예방한다. 조종사 헬멧 장착 자동 조준 장치는 공격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단순화시켰다. 새로 제작되는 F-16V 기체의 경우 기체 기골이 보강되어 기체 수명이 이전에 제작된 F-16보다 50% 이상 늘어난 12,000시간으로 최소 40년 수명을 제공하고 더 많은 무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F-16V 기종의 장점으로 꼽히는 비행시간당 유지비는 22,500달러로 F-35 36,000달러보다 운영비가 매우 저렴하다. F-16V는 꾸준한 성능 개량으로 이제 4.5세대로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미 공군은 F-16V 성능을 F-35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공군은 직도입하거나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KF-16 133여 대를 주력 전투기로 운영 중인데 F-16V에서 HMCS 헬멧과 AM9X 사이드와인더 블록2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KF-16U로 2019년부터 개량 중이다. 에이테크스. 에이테크스는 미국의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육군 전술탄도 미사일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1980년대 냉전 시기에 다연장 로켓 발사기 M270MLRS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1985년부터 생산이 시작되어 1991년부터 실전 배치되었다. M142 하이마스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길이 4m, 직경 0.61m, 최고 속도 마하 3, 최대 사거리는 300km로 육군 군단급 부대에서 공군의 항공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적의 후방 사령부와 보급 거점 등을 신속히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이다. 에이테크스 초기형인 M39 블록1은 집속 탄두를 장착,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다 지상에 닿기 전 공중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며 M74 소형 자탄 약 950개를 공중에 분산시켜 미사일 한 기로 축구장 3-4개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화력을 가졌다. M48, M57은 단일 탄두로 관성 항법 장치에 부가적으로 GPS 유도를 적용하여 정확도를 향상, 약 9에서 10m 사이의 원형 공산 오차를 가진다. 에이테크스 발사 컨테이너에는 미사일이 한 기씩 장착되지만 어떤 유형의 미사일이 들어있는지 적이 식별하지 못하도록 M270용 6발 로켓 발사관과 동일한 외형으로 위장되어 있다. 이로 인해 에이테크스의 장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미국은 비용 문제로 에이테크스 약 3,700개를 생산한 뒤 2007년에 생산을 중단했다. 이 중 2003년 이라크전에서 약 450기가 사용되었으며 2015년까지 총 560여 기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약 3,000여 기의 재고를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통해 성능을 개선해 실전에서 운영 중이며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되었다. 미국은 에이테크스 후속 기종인 차세대 정밀 타격 장거리 탄도 미사일 프리즘을 실전 배치 중이다. 우리 군은 에이테크스 블록1, 블록1A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에이테크스와 유사한 사거리 30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KTSSM-2를 개발하고 있다.